대단원,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이제 중단원 두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는 지수와 로그를 배웠죠. 지수의 성질과 로그의 성질. 어쩌면 그 지수와 로그를 배웠던 이유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웠다고 생각해도 돼요. 결론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수와 로그의 성질들이 여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도 잘해야 돼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에서 먼저 지수함수를 배우겠습니다.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학습 목표, 항상 학습 목표 확인하라 그랬어요. 지수함수의 뜻을 안다. 지수함수가 어떤 건지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들의 대부분은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고 로그함수 그래프 그려서 문제들을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 로그함수 그래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지수함수란 무엇일까? 뜻을 먼저 알아보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의 실수 x에 A의 x의 제곱을 대응시키면 x의 값에 따라 AX의 제곱의 값은 단 하나로 정해지므로 Y는 A의 X의 제곱. 말이 어렵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지수함수가 뭐냐면 이 함수를 A를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지수함수가 누구냐면 Y는 A의 X의 제곱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지수함수라고 하겠대요. 우리가 주로 함수는 결국에는 X와 Y, 정의역과 공역, X와 Y의 대응 관계를 함수로 정의하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은 결국엔 X와 Y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함수거든요. 즉 Y는 AX의 제곱, 이렇게 밑이 A이고 이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지수함수라고 한대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A는 반드시 양수이면서 1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밑 조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정의가 이겁니다. Y는 A의 X의 제곱, 근데 A는 양수이면서 1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다양한 함수들을 배워요. 고1 때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이제 고2 넘어오면 수1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곧 삼각함수도 배울 겁니다. 그런 다양한 함수들이 배울 텐데 결국엔 그 그래프들을 그려보는 게 목적이에요. 지수함수,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선생님 저 지수함수 이제 배워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몰라요.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만만한 방법, 편한 방법은 실제 그 그래프가 지나는 점 몇 개 찾아봐서 대충 연결해 보면 되는 겁니다. Y는 2의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X축, Y축 그리고 실제 X에다가 X가 1이면 얼마 나오나요? 1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2죠. 즉 1,2를 지나겠네요. 그러죠? 만약에 X가 2면 2 넣어보세요. 2의 제곱 4죠. 그러면 2,4를 지날 겁니다. 이렇게 2,4. X가 3이면 이제 꽤 크죠. 2의 세제곱 8. 물론 Y축을 좀 더 그려봐야겠지만 8 대충 이쯤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X에 0도 넣어볼 수 있죠. 선생님이 지금은 X에다가 자연수들만 넣어봤지만 X에 0을 넣으면요. 2의 0제곱 얼마인가요? 1이죠. 여기 지나겠죠. 여기. 그러면 음수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우리가 지수에서 이 위에 지수가 음수여도 된다겠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실제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값 2분의 1 여기 지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아마 얘보다 좀 더 낮게 내려가는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정수들만 넣어봤지만 실제 분수꼴, 유리수도 넣을 수 있겠죠. 2분의 1 같은 경우 2의 2분의 1제곱이면 루트 2잖아요. 그럼 루트 2는 대략 1.4 얼마니까 아마 한 이쯤 지나겠네요. 대충 그려보면. 그래서 지금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X값들 몇 개 특정 찾아가지고 대충 지나는 점을 찍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점들을 대충 부드럽게 연결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문제 1번.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지나는 점 몇 개 찾아보겠다. x1이면 얼마인가요?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 1이 있으면 여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얘보다 더 절반. 한 이쯤 내려오겠죠. 3이면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이니까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0이면 여기에 0을 대입해보니 2분의 1의 0제곱.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0일 때 1 지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인가요? 2죠. 그래서 여기 2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 2 지날 거고 x가 마이너스 2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되겠다. 그럼 3, 4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실제로 지나는 점들 몇 개 찾아서 찍어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1번에서 맨 앞에 멘트 뭐라고 되어 있나요?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려보래요. 직접 찍어보지 말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 그래프 안 지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y는 2분의 1 x의 제곱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 뭘로 바꿀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것의 x제곱이래요. 그럼 얘 뭐예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네요. 잘 보세요.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은 결국엔 누구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이 그래프와 이 함수와 y는 2의 x의 제곱 저 지수 함수와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 지수 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지금 x의 부호가 바뀌었죠. 원래 x였던 게 마이너스 x가 됐네요. 즉 y는 2의 x의 제곱 그래프와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프는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작업 해준 거다? 어떤 작업?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시킨 거다. y축 대칭.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지금 y축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목적은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을 그냥 그려보기보다는 y는 2의 x의 제곱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즉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시킨 그래프다 이거죠. 얘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y축 대칭이다. 일반적으로 지수함수 y는 a의 x의 제곱, 밑이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저 지수함수 y는 a의 x의 제곱 그래프는 a의 값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은 곡선이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y는 2의 x의 제곱과 y는 2분의 1 x의 제곱 그래프에서 살펴봤듯이 지수함수에서는 미세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요. 아까 그렸던 y는 2x의 제곱, 1보다 크잖아요.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y는 2분의 1x의 제곱, 2분의 1, 0과 1 사이죠. 그래서 y는 2분의 1 x의 제곱처럼 밑 a가 0과 1 사이이면 쟤를 y축 대칭시킨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y축 대칭시킨 거예요. 그래서 밑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및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지수함수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으니까 이제는 그 지수함수의 성질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정의역은 그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사용된 x값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지수함수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x값 다 사용됐죠? 사용 안 된 거 없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면 정의역은 x 바 x는 실수 전체라고 쓰면 되고, 그럼 치역은 누구냐면 그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사용된 y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사용된 y값들 잘 보니까 다 누구예요? 양수죠, 양수.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치역을 수학적 표현을 한번 해보면 y는 양의 실수의 전체라고 써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학적인 표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a가 1보다 크건 a가 0과 1 사이이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및 a가 1보다 크건 0과 1 사이이건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적어 놓을게요. 2번 1대1 함수이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만난다 이거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얘도 마찬가지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우리가 흔히 보는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 2차 함수 보면 y값 하나에 x값 두 개씩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x값 두 개가 y값 하나로 이렇게 가는 관계가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 근데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및 a가 1보다 크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및 a가 0과 1 사이이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a가 1보다 커요. 이런 그림이겠죠. 그럼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증가함수다. 그리고 및 a가 0과 1 사이이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 감소하고 있네요. 그래서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그래프는 무조건 점 0,1을 지나요. 무조건 점 0,1을 지난다. 이 점 0,1입니다. 왜냐하면 ax의 제곱에서 a가 0이 아닌 이상, 및 a가 0이 아닌 이상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및 a가 1보다 크건 0과 1 사이건 무조건 0,1은 지나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에요. 즉 이 그래프는 쭉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 x축과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 그래프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x축과 점점 가까워지긴 할 텐데 만나지는 않는다. 즉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x축이다. 이 그래프의 성질들, 지수함수의 성질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2번. 정의역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의역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지수함수가 됐건 로그 함수가 됐건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밑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밑이 메인입니다. 밑이 3이잖아요. 1보다 크네요. 그러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란 얘기는 x값이 클수록 y값도 클 거고 x값이 작을수록 y값도 작다는 뜻이에요. 즉 밑이 3,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다시 말하면 x가 클 때가 최대값이고 x가 작을 때가 최소값일 거다.
반대로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였다면 그때는 x가 클수록 작고 x가 작을수록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최대값은 x가 제일 클 때니까 x에 4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에 4 대입하면 3의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27 더하기 1, 28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값은 증가함수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을 가질 거다. 즉 x 제일 작은 값, x2겠네요.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면 3의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3 더하기 1, 4. 그래서 최대값은 28, 최소값은 4다. 문제 3번. 곡선 y는 2의 x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곡선을 y는 fx라고 하자. 그 y는 fx에 y축과 만나는 점, 즉 y절편을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쭉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래프들을 좀 그려보려고 그려놓은 건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만 구할 거면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요. 무슨 얘기냐?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죠. 즉, 제 x축 대칭 이동시키면 y는 2의 x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런데 y 앞에 마이너스 좀 어색하죠? 그래서 양변을 다시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로 바뀔 거고, 이게 지금 fx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fx. 그럼 이것에 y절편 구하고 싶으니까 뭐 하면 돼요? x에 0 대입하면 돼요. 그럼 x에 0 대입하면 y는 0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되나요? 문제에서 말하는 0,a, 이 a 값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y절편만 구할 거면 지금 이렇게 쭉 식을 전개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린 점근선까지 구해야 되니까 점근선을 구하려면 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들 중에 꽤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을 차근차근 분석해서 풀어나가야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참고로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x께 아니죠. 지수에 없으니까. 그럼 아마 y 거일 거고, 그럼 y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y 더하기 1은 2의 x 더하기 2가 되겠죠. 아마 이 함수, 이 지수함수의 시작은 누구였을 거냐면 지수함수의 기본형 y는 2의 x의 제곱이 아마 이 지수함수의 기본형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뭐 하겠다고 지금? 잘 보세요. x가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x 더하기 2가 있네요. 뭐 한 걸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 거겠죠. y가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y 더하기 1이 있다는 얘기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걸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형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대충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동을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있잖아요.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점근선 x축이었던 애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의미 있을까요? 없죠. 결국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거니까. 하지만 y축 평행이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점근선도 점근선 x축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돼요. 그럼 점근선이 뭐가 될까요? 요거 되겠죠. 요거. 즉 마이너스 1.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일 거고, 그랬을 때 얘는 이걸 점근선으로 갖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아마도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다. 이게 지금 y는 2의 x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1 원래 그래프 요거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래프 그릴 때는 좀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건 x절편, y절편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함수 그래프 y절편 얼마죠? x에 0 넣어보니까 2의 제곱 4 빼기 1, 3이죠, 3. 이게 지금 이 함수의 y절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요 놈을 뭐 하겠다고? x축 대칭시키겠대요. x축 대칭.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x축 대칭시키면 이 그래프도 x축 대칭돼야겠지만 점근선도 x축 대칭이 돼야 되죠. 즉 y는 마이너스 1을 x축 대칭시키면 뭐가 될까요? y는 1 되겠죠. y는 1. y는 1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함수를 x축 대칭, 즉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게 누구예요?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구했던 요거였죠, 요거.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3을 x축 대칭 이동시키니까 누구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구했던 요놈.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Y절편. 그 다음에 이것의 점근선, Y는 fx의 점근선이 누구였냐면 Y는 1이니까 B가 얼마다? 1이다. Y는 B.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3, B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빼기 B는 마이너스 4다.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학습 목표 확인하겠습니다. 지수함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로그 함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프 많이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로그 함수란 무엇일까?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 복잡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꼴로 생긴 함수를 앞으로 로그 함수라고 하겠다 이거죠. 진수에 x가 있고 그 함수값 y입니다.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mit a의 조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함수에서도 mit a의 조건 뭐냐면 양수이면서 절대 1이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y는 a의 x의 제곱 이 지수함수와 y는 로그 a의 x 이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지수함수에서도 했었죠. 그래프 그리는 가장 편한 방법은 그 그래프가 지나는 몇 개의 점 찍어서 쭉 부드럽게 연결해 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 밑이 2인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x에 1 넣으면 얼마나 될까요? 로그 2의 1. 앞에서 배웠던 로그 성질들 잘 기억해야 돼요. 로그 2의 1,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죠. 즉 1,0 지나겠네요. 1,0. x가 2이면 로그 2의 2니까 얼마죠? 1이죠. 그럼 2일 때 1을 지난다. 2,1. 3 잘 모르겠고 4 해보죠. 로그 2의 4 적어볼까요?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얘 내려오고 하면 2 되겠네요. 즉 4일 때는 2 지나는 겁니다. 여기 4,2 지나고. 그러면 이제 한번 자연수들 해봤으니까 2분의 1 얼마일까요?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은 2분의 1 자체를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나요? 실제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 지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분의 1 로그 2의 4분의 1은 로그 2의 4분의 1은 실제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얘 내려가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그러면 4분의 1일 때 어디 지나요? 마이너스 2 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나는 점들 몇 개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쭉 연결해 보니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러한 그래프. 그래서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는 실제로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랬었냐면 역함수 관계라고 했죠.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y는 a의 x의 제곱, 및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이 밑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 y는 a의 x의 제곱에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랑 y랑 바꾸면 돼요. 위치를. 그럼 여기에는 x와 여기에는 y를 서로 위치를 바꾸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a의 y제곱 되겠죠. 이게 역함수예요. 그런데 이게 역함수 맞긴 한데 우리가 흔히 함수로 하면 y는 그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에서 이 y를 조금 아래로 내리고 싶어서 양변을 뭐 하면 돼요? 밑이 a인 로그를 한번 취해보죠. 그럼 로그 a의 x는 로그 a의 ay 제곱 되죠. 그럼 이 우변에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y 내려오고 그럼 로그 a의 a는 1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y는 로그 a의 x가 된다. 그래서 저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 보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되더라 이거죠. 당연히 밑 a는 똑같아야 됩니다.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니 로그 함수가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있어서 직접 몇 개의 점을 찍어 봤지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아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마찬가지로 밑이 a가 1보다 클 때 하고 밑 a가 0과 1 사이일 때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수함수 배웠었죠. 지수함수 어떻게 돼요? y는 a의 x의 제곱 요거였죠. 요거 어디 지나요? 0,1 지났습니다. 이게 y는 a의 x의 제곱이었어요.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우리가 밑이 a가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얘의 역함수를 그리면 되니까 역함수를 그리려면 y는 x 이 직선 하나 만들어 놓고 아까 역함수 만드는 방법은 x랑 y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역함수 그리는 방법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니까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대신 꽤 중요한 거 아까 0,1 지났으니까 그럼 얘는 y는 x에 대칭시키면 1,0 지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 및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두 번째 및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 관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 여기 x 지수함수 어떻게 됐죠? 및 a가 0과 1 사이면 가문수 함수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생겼고 어디 지나요? 똑같이 0,1 지났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를 먼저 그리고 y는 x 이렇게 무조건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y는 x 반드시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를 이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0,1 지났으니까 여기 1,0 지나야 돼요. 그래서 로그 함수 및 a가 1보다 클 때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이렇게 되는 거고 및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함수 요놈을 역함수 y는 x 대칭시킨 이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했던 내용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시험에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그함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럼 로그함수 그래프 그릴 때마다 지수함수 그리고 y는 x 대칭시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로그함수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x 및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및 a가 1보다 크면 이제 바로 해야 돼요. 뭐 지수함수 y는 x 역함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및 a가 1보다 크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0과 1 사이이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 바로바로 그릴 수 있을 만큼 많이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그 함수들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1. 정의역, 치역, 지수함수에도 했었죠. 여기 로그 함수 내용을 잘 공부해 보면 지수함수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로그 함수 성질 이 표도 앞에서 했던 지수함수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먼저 정의역,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사용된 x값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사용된 x값들 보세요. 어때요? 전부 다 양수들만 그려놨죠. 양수들. 그래서 정의역은 누가 되는 거냐면 x바, x 양수만 되는 거고 치역, 이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사용된 y값들은 y바, y는 실수 전체다. 여기서 조금 느낌이 와야 되는데 지수함수하고 반대죠.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고 치역이 y는 0보다 크다였어요. 근데 지금 이 로그 함수는 그 두 개가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역함수니까.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역할들도 바뀌는 거예요. 즉 정의역의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었던 x는 실수 전체가 이제 이 역함수 로그 함수는 치역으로 바뀌었어요. y는 실수 전체. 반대로 지수함수의 치역이었던 y바 y는 0보다 크다가 이번에는 정의역 x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둘을 보면 a가 1보다 크건 a가 0과 1 사이건 정의역은 무조건 양수 쪽만 되는 거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됐어요. 2번 1대1 함수이다. 마찬가지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다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이거 중요한 거죠. 세 번째, a가 1보다 크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앞에서 봤던 거네요. 및 a가 0과 1 사이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감소한다.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야기하는 거네요. 지수함수하고 똑같이 및 a가 1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고, 즉 증가함수다. 증가함수. 그 다음에 및 a가 0과 1 사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네요. 즉 감소함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가함수는 결국엔 x값이 클 때 y값도 크고 x의 값이 작을 때 y값도 작아요. 감소함수는 x의 값이 클 때 y값이 작습니다. 반대로 x의 값이 작을 때 y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지수함수하고 마찬가지로 및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고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였다. 마지막, 그래프는 처음 1,0을 지나고 지수함수는 반드시 0,1을 지났죠. 그런데 로그 함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1,0을 지난다. 얘도 1,0을 지난다. 왜냐하면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시켰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그래프의 점근선은 이번엔 y축이네요. y축.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누구였죠? x축이었었죠. 근데 로그 함수를 보니 이 로그 함수 그래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y축과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나진 않겠죠.
그래서 점근선은 y축이 되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축과 가까워지긴 할 건데 만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잘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의 제곱 및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반드시 어디 지나요? 0,1 지난다고 했습니다. 및 a가 0과 1 사이이면 이렇게 돼서 반드시 어디 지나요? 마찬가지로 0,1 지나요.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과 1 사이이면 감소함수. 이번에는 로그함수.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반드시 어디 지나냐면 1,0 지나요. 그리고 및 a가 0과 1 사이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디 지나냐면 1,0을 지납니다. 그리고 적을까요? 여기 0,1 지나고 0,1. 얘도 마찬가지 0,1 지나고. 그리고 얘는 1,0이에요. 1,0. 이렇게 각각 지나고 아까 및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였던 것처럼 로그함수도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입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함수,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함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의역,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였어요? x바, x는 실수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치역은 뭐였어요? y바, y는 0보다 크다였어요. 이번에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x바, x가 0보다 크다고. 치역이 어떻게 돼요? y바, y는 실수 전체. 이렇게 돼요. 바뀌었다겠죠? 이렇게 x와 y 자체가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누구였어요? x축이었죠. x축. x축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y는 0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누구죠? y축이죠. y축. y축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x는 0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간의 관계를 한꺼번에 같이 공부해 놓는 게 유익합니다. 문제 4. y는 2 로그 2x와 y는 로그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하시오.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2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x의 제곱의 값은 같죠. 왜냐하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내려가면 값은 같아요. 하지만 그래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 함수는 애초부터 정의역, 요 진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로그는 진수의 범위가 양수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 둘의 근본 차이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정의역, 진수는 x는 0보다 크다만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x의 제곱 자체가 진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수, x의 제곱 무조건 0보다 크겠네요. 언제만 빼고 0일 때만 빼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요 오른쪽 함수는 진수 x의 범위가 0만 아니면 돼요. 이 두 차이 때문에 두 그래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가 흔히 보던 것처럼 얘는 지금 뭐냐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에다가 앞에서 2를 곱한 거잖아요. 즉 뭐냐면 원래 로그 2의 x 그래프를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전부 다 함수값 2배 하래요. 그럼 똑같이 1,0 지날 거고 조금 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아니죠. 왜냐하면 x가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x가 양수일 때는 쟤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서 얘도 여기 1,0 지날 건데 중요한 건 x가 음수여도 즉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잖아요.
즉 x가 음수여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도 똑같은 얘를 y축 대칭시킨 결과가 똑같은 이 그래프도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두 그래프가 달라요. 다시 요 그래프는 처음부터 진수가 0보다 커야만 다니까 그 정의역 자체가 x가 0보다 큰 애들만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진수가 x의 제곱인 관계로 x가 음수여도 실제 이 로그 값은 정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x가 음수여도 x가 양수여도 같은 함수 값을 가질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다가 3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로그 2에 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을 넣어보세요. 로그 2에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둘 함수값 어때요? 얘도 9고 얘도 9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함수는 x가 음수여도 x가 양수일 때의 함수값과 똑같은 값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밑만 확인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이 얼마죠? 2예요. 증가함수네요. x값이 클수록 y값도 클 거고 x값이 작을수록 y값도 작을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x값이 클 때, 즉 x에 2를 대입하면 최대값 나올 거고 작을 때 x-1을 넣으면 최소값 나올 겁니다. 이따 이 작업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되어 있잖아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 문제들은 주로 수능에서 실제 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린 후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좀 그리는 연습들을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이 함수 시작이 누구였을 거냐면 y는 로그 2의 x였을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를 뭐 한 거냐면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x 더하기 2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아마 평행이동했을 거고 얘 이렇게 이항하면 y 더하기 2죠. 그럼 y가 있어야 할 자리에 y 더하기 2가 있다는 얘기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걸 거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x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당연히 1,0을 지나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래요. 그러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있으니까 점근선을 실제 그리지 않더라도 항상 머릿속으로는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즉 원래 이 y는 로그 2의 x의 점근선이 y축이니까 이것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누구겠어요? 마이너스 2. 즉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y는 로그 2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그려진다? 아마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질 거다. 다시 한번 대충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얘가 누구냐면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2 그래프죠. 얘를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봐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봐라. 대충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고 대충 2 이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범위에서만 보세요 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니까 실제 선생님이 지금 진하게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중에 언제가 가장 높죠? x2일 때가 제일 높네요. 언제가 가장 낮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낮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다. 왜? 밑이 2,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서.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죠? 실제 x에 2를 대입하면 로그 2에 여기 2 대입하면 4잖아요. 그럼 로그 2에 4 빼기 2. 로그 2에 4 얼마죠? 이제 이런 것쯤은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내려가면 2죠. 그래서 2 빼기 2 해서 0. 최소값 0 나오는 거, 최대값 0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x가 가장 작을 때,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2에 실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0이니까 0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소값, 실제 이 값은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로그 함수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아마도 그래프를 그려봐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y는 로그 2의 x란 그래프를 뭐 한 거냐면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x 더하기 8분의 1 x축으로 마이너스 8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걸 거고, a 넘어가면 y 마이너스 a니까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걸 거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x, 아까 그린 거하고 똑같죠.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일단 y축의 평행이동 a는 모르잖아요. 일단 내버려 두고 x축으로 마이너스 8분의 1만큼, 즉 살짝 왼쪽으로 이동했네요. 그러면 점근선도 마이너스 8분의 1만큼 이동해야겠죠. x축으로.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마이너스 8분의 1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요 로그 함수를 이렇게 옮겼어요. 뭐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a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2사분면 지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겠네요. 그러죠? 그럼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거 될까요? 되죠? 2사분면 안 지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될까요? 지금 얘와 얘 그러면 근본 차이는 뭐나요? 바로 y절편이죠. 얘는 y절편이 지금 양수여서 이렇게 2사분면을 지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데, 얘는 y절편이 음수여서 절대 2사분면 안 지나고 쭉 내려가서 3, 4분면만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의 포인트는, 포커스는 y절편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y절편이 음수면 돼요. 양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될까요? 원점 지날 때까지 되겠죠. 왜냐면 원점 지나도 2, 4분면은 지나지 않은 거니까. 즉 제일 이거는 안 되고 이런 애들만 된다. 즉 누구 찾아라? y절편을 찾아라. 그러면 y절편 어떻게 찾죠? x에 0 대입하면 되죠. 그럼 y절편은 x에 0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8분의 1 더하기 a가 되겠네요. a. 이거 정근선 지울게요. 그러면 y절편, 즉 x에 0을 대입한 로그 2의 8분의 1 더하기 a가 어째야 된다고요? 양수면 안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로그 2의 8분의 1, 예, 바로 돼야 됩니다. 로그 2의 8분의 1이 누구죠?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럼 쭉 내려오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된다.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항하면 결과적으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정수 a의 최대값은 그렇다면 3 되겠네요. 3.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 과연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린 또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도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활용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좀 크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꼴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지수꼴로 되어 있는 는 방정식, 이런 꼴로 되어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ax1 제곱이랑 ax의 2의 제곱 같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지수와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밑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두 지수 밑이 맞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이 같은 상황에서 이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같으려면 당연히 위에 있는 지수들이 어때야 돼요? 같으면 되겠죠. x1과 x2가 같으면 된다. 화살표가 양방향이라는 얘기는 왼쪽이면 오른쪽도 되고 오른쪽이면 왼쪽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왼쪽이면 오른쪽이다를 주로 풀게 될 거고, 이번엔 지수 부등식 및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란 얘기죠. 그러면 요 부등식 밑이 같았을 때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x가 크면 클수록 y 값도 클 거잖아요. 즉 얘가 크다는 얘기는 아마 이 지수가 더 클 거다. 즉 x1과 x2도 원래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기에 만약에 는이 있었으면 얘도 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및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이면 이 지수들끼리 부등호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반대로 및 a가 0과 1 사이이면, 즉 감소함수이면 이제는 반대죠. 지수가 클수록 그 값 작을 거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뒤집어 돼야겠죠. x1, x2 이렇게 돼야 된다. 이유는 감소함수니까. 바로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밑이 안 맞춰져 있죠. 밑 빨리 맞춰야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물론 밑을 2분의 1로 맞출 수도 있고 2로 맞출 수도 있지만 분수보다는 자연수, 정수가 편하니까 2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일 거고, 그 위에 지금 지수 x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64는 2에 6제곱이죠.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밑이 같으니까 이제 밑 2 같아졌으니까 그럼 위에 지수끼리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죠? 곱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죠. 걔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6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항하고 이 항하면 x값 뭐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오겠네요. 2번 밑 3으로 맞춰야겠네요. 그러면 왼쪽 좌변은 이미 밑 3으로 되어 있고, 그럼 우변 9 누구로 바꿔야죠? 3의 제곱으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이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지수 3x-1과 얘 지수 법칙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죠? 2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 풀면 2x 넘어가면 x만 남고 얘 2항에서 넘어오면 x는 3 되겠네요. 이제 지수 부등식입니다. 얘도 밑 3으로 맞춰보면 3의 x의 제곱은 81은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 그러면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인지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인지를 빨리 체크를 해서, 지금 밑이 얼마죠? 3. 1보다 크죠? 증가함수네요. 그러면 이 지수에 있는 애들도 부등호를, 원래 거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는이 있으면 는 가져가면 돼요. 4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얘 지금 2분의 1로 맞추기 편할 것 같으니까 2분의 1에 x-2제곱 그리고 부등호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x제곱 되겠나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지수들 x-2와 요 2x는 부등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 밑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0과 1 사이네요. 감소함수네요. 그러니까 부등호 어떻게 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 넘기면 x만 남을 거고 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문제 8번. 이 문제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활용 문제입니다. 문제 안에 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서술형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잘해야 돼요. 처음 가격이 125만 원인 어느 태블릿 컴퓨터. 그 가격이 매년 20%씩 떨어진대요. 좋겠네요. 몇 년만 지나면 확 싸지겠네요. 그랬을 때 1번 가격이 80만 원이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2번 가격이 64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년 후인가? 실제로 학생들이 퍼센트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125만 원 단위를 고쳐보면 125만 원은 125 곱하기 04개 붙어야 되니까 10의 4제곱이겠죠. 이게 125만 원입니다. 얘가 1년이 지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20% 떨어졌다는 거는 그 전 가격의 80%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금액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20%가 떨어졌다. 그 말은 그 전 가격의 80%란 얘기니까 그럼 80%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전에 기준 가격에 방금 말한 것처럼 80%는 실제 이놈에다가 100을 나누면 돼요. 이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약분도 시킬 건데 일단은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현재 125만 원이었던 게 1년 후에 20% 떨어지면 그 전 가격의 80%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1년 후의 가격이고 그럼 2년 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전 기준의 가격 요거죠 요거. 이 전 기준 전의 가격에 또 뭐 하면 돼요? 또 100분의 80%니까 100분의 80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 네모가 누구예요? 지금 얘죠 얘. 그러면 잘 봐보세요. 얘를 쭉 보니까 어때요? 얘에다가 한 번 더 얘를 곱한 거잖아요. 그 말은 125에 10의 4제곱 125만 원에 얘에다가 100분의 80 한 번 더 곱하면 결과적으로 100분의 80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죠. 이거죠 이거. 그럼 벌써 이제 규칙 나왔잖아요. 처음 125만 원이었던 게 1년 후에 80% 뒤에 100분의 80 붙었어요. 2년 후 100분의 80에 제곱 붙었어요. 그럼 3년 후에는 100분의 80의 세제곱, 5년 후에는 100분의 80의 5제곱이 붙겠네요. 그렇다면 N년 후에는 우리가 궁금한 거 N년이 지나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125 곱하기 10의 4제곱 125만 원에 이제 약분도 시키겠습니다. 100분의 80 0 약분시키고 10분의 8이니까 약분시키면 5분의 4죠. 즉 5분의 4가 N년 후니까 몇 번 곱해져 있으면 돼요? N번 곱해져 있으면 돼요. 1년이면 한 번 붙었고 2년이면 제곱 붙었고 3년 후면 세제곱 붙으니까 그래서 N년 후에는 그 저 태블릿 PC의 가격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그 가격이 80만 원 될 때 그러면 125 곱하기 10의 4제곱 그리고 5분의 4의 n제곱 얘가 뭐가 되도록 80만 원 즉 80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도록 지금 이 방정식을 풀으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양쪽에 10의 4제곱 10의 4제곱 있으니까 약분시켜 버릴 거고 그럼 125 나누면 5분의 4의 n제곱은 125 나누면 125분의 80 될 거고 실제의 분모 분자를 5로 나누면 얼마예요? 25분의 얘 5로 나누면 16 되죠. 그럼 누가 봐도 25분의 16은 누구예요? 5분의 4의 제곱이죠. 즉 지금 밑 5분의 4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얹어져 있는 지수 n과 2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다? 2년 후에 80만 원 될 거다. 많이 떨어졌네요. 괄호 2번. 이번에는 64만 원 이하가 되도록 이제 이하니까 부등호를 표현해야겠네요. 125 곱하기 10의 4제곱 n년 후니까
5분의 4의 n제곱, 이 가격이 64만 원, 64 곱하기 10의 4제곱 이하가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에 10의 4제곱 약분시키고 양변을 또 125로 나눠버리면 5분의 4의 n제곱, 그리고 125 나누면 125분의 64,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125분의 64, 빨리 밑을 맞춰야 되니까 125분의 64는 실제 5분의 4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밑 지금 얼마예요? 5분의 4죠. 0과 1 사이죠. 감소함수네요. 그럼 감소함수니까 여기 위에 얹어져 있는 지수들 n과 여기 위에 얹어져 있는 3, 부등호 어떻게 돼야 된다? 뒤집어져야 된다. 감소함수니까 밑 5분의 4. 그래서 답은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n이 지금 지난 연수의 n이니까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3년 이후부터는 64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가로 2번 답 최소 몇 년 후인가? 3년입니다. 이번엔 로그 함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앞에서 했던 지수하고 똑같아요. 1번 로그 AX1과 로그 AX2가 같을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밑 같죠? 그러면 여기 진수들끼리 같으면 된다.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수 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x값이 하나 결정되면 y값도 하나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얘 둘 같으려면 진수끼리 같으면 된다. 이번엔 부등식 밑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그럼 x값이 클수록, 즉 진수가 클수록 y값도 클 거니까 이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x1, x2 부등호 원래대로 따라가면 되고, 는이 있었으면 는 쓰고, 밑 a가 0과 1 사이, 즉 감소함수면 이번엔 부등호 지수에서 똑같이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x1, x2 이렇게 쓰면 원래 부등호를 이렇게 뒤집으면 된다. 증가함수는 부등호 그대로, 감소함수는 부등호를 뒤집어라.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2의 2x-1과 로그 2의 x 더하기 2가 같다. 밑이 지금 2로 맞춰져 있으니까 진수들끼리 같으면 되겠죠. 2x-1이랑 x 더하기 2랑 같다. 여기서 그러면 x값 얼마 나오죠? 얘 2항에서 넘기고 얘 2항에서 넘기면 x는 3이에요. 답 맞았어요. 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로그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밑과 진수의 조건을 절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 스스로 문제 푸는 우리가 직접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이렇게 진수들끼리만 같다 하면 답은 나오겠지만 꼭 체크할 건 뭐냐면 요 로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 즉 밑과 진수의 조건을 항상 맞춰보란 얘기예요. 밑은 2, 이미 밑 조건 양수이고 1은 아니다. 맞춰졌잖아요. 그런데 이 진수의 조건 어때야 돼요? 2x-1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요 진수 x 더하기 2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그들이 성립하려면 얘 넘어가면 x 2x가 1보다 크다니까 x 2분의 1보다 크고, 얘 넘어가면 x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그럼 얘죠.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절대 이 문제에서의 답은 얘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는 다행히 x는 3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혹시 만약에 여기 진수에 2차 방정식들이었으면 진수랑 징수랑 같다 했을 때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근 2개 중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놈들만 답이 되지, 이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답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무조건 로그 문제는 내 스스로 밑과 진수 조건 체크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원래는 이거부터 했는데 이거죠. 로그 3의 x-2가 2보다 작다예요. 그럼 요 진수 어때야 돼요? x-2가 0보다 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모든 x는 이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로그 3의 x-2 이 어떻게 바꿔지죠? 로그 3의 제곱으로 바꿔지겠죠. 이렇게 됐어요. 즉 뭐예요? 로그 3의 9겠죠. 그러면 밑 3 맞춰졌으니까 진수끼리 바로 부등호 연결하면 된다. 그럼 x-2가 9보다 밑이 3, 1보다 크잖아요. 증가함수네요.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 넘어가면 x는 11보다 작다가 되겠죠. 물론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변도 이렇게 로그꼴로 바꿨지만 실제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이 강의들의 맨 처음 지수와 로그 할 때 지수를 로그를 지수로 잘 바꾸라고 했죠. 지금 이 로그꼴로 되어 있는 애들을 지수로 바꿔보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즉 여기 밑이 얘 밑으로 가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2가 3의 제곱 그리고 밑 3이니까 1보다 큰 증가함수 부등호 그대로 그러면 바로 한 번에 x-2가 9보다 작다 해서 얘하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얘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토탈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전에 구했던 x가 11보다 작다인 얘하고 원래 처음부터 로그에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x가 2보다 크다라는 요 둘의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 즉 얘예요, 얘.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2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다가 2번 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얘도 마찬가지.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할 거는 진수 조건이에요. 2x-8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x-2도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얘 이 항에서 넘기면 2x가 8보다 크니까 x 4보다 크다 될 거고 얘 넘기면 x 2보다 크다 되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누구겠어요? 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로그 부등식 진수 2x-8 여기 진수 x-2 이 둘의 부등호는 밑이 이번엔 얼마죠? 2분의 1이죠. 감소함수네요. 그러니까 부등호 어쩌면 돼요? 원래 부등호가 뒤집어지면 되겠다. 그러면 어쩐가요? 얘 넘어가면 x만 남을 거고 얘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게 아니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처음이니까 지금 계속 이 수직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인 얘하고 그리고 방금 x는 4보다 크다인 쟤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그럼 어디겠냐면 어떻게 쓰면 돼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반드시 로그는 밑과 진수, 밑이 만약에 밑에 x가 있었으면 그 밑 조건도 따져야 되고 진수에 x가 있었으면 그 진수 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0.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대값. 일단 로그들 곱셈이네요. 공식 없다고 했어요. 밑도 3으로 맞았는데 진수들끼리 진수가 나눗셈 꼴이니까 왠지 뺄셈으로 분리하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모든 것 하기 전에 반드시 꼭 체크할 거 이 진수 3분의 x, 9분의 x 다 어때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x도 0보다 커야 되고 9분의 x도 0보다 커야 된다. 즉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커야 돼요. 혹시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x가 음수 부분 나오면 걔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제 그리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수가 분수 꼴이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럼 얘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3으로 분리될 거고 곱하기 뒤에 있는 로그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9로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걔가 지금 6보다 작다예요. 여기서 지금 로그 3의 x 귀찮네요. 똑같은 거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치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그 3의 x를 선생님이 t로 치환을 할게요. 물론 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 범위를 안 잡아도 되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하면 그 새로 치환한 t의 범위를 반드시 새로 잡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로그 같은 경우는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t 범위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식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얘를 t로 치환했고 그럼 로그 3의 3 얼마죠? 1이죠. t-1. 또 요거 t로 치환했고 로그 3의 9 얼마죠? 2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지금 6보다 작다예요. 그럼 얘 전개해 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 6보다 작다. 그래서 6까지 이항돼서 넘어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되겠네요. 이제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t 더하기 1 t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t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죠. 항상 치환 문제의 제일 마지막 반드시 치환했던 거 원래 돌려줘야 됩니다. t가 지금 누구였어요? 로그 3의 x였어요. 그래서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요거 양변 이거 옆으로 옮길까요? 예,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얘들을 전부 다 로그로 바꿔서 왼쪽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바뀌나요? 미시 3이니까 로그 3의 마이너스 1이었겠죠. 4는 로그 3의 4제곱이었겠죠. 그럼 요 진수 x는 3의 마이너스 1, 즉 누구예요? 3분의 1보다는 클 거고 요 3의 4제곱 얼마예요? 81이죠. 81보다는 작다가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은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미시 3이니까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로그 꼴을 지수꼴로 바꾸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그럼 얘 이렇게 내려보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가운데는 x만 남고 또 요 밑을 이렇게 내려보내면 3의 4제곱 밑이 3이니까 1보다 커서 부등호 그대로.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근데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양쪽을 그대로 다 로그, 밑이 3인 로그들로 다 바꿔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정석이기도 하고.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답 요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처음에 내가 잡았던 이 기본적으로 맞춰져야 할 이 범위에 속하는지 봐야 돼요. x가 0보다 크다였는데 다 속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로그 부등식의 해는 이거다 이거죠. 그럼 그 중에서 누구 구하래요? 자연수 x의 최대값. 3분의 1보다는 크고 81보다는 작은 x들 중에 자연수 최대는 80 되겠다.